오지에도 다 안 돼가지고 육지입니다. 예상을 하기는 금마늘로 한 10kg 정도. 마늘이 엄청 큽니다. 이게 사지 오지인데 오지에도 다 안 돼가지고 육지입니다. 육지. 이야, 이렇게 클 수가 있나? 원래 품종이 됐습니까? 이게 이제 품종이 좀 큰 품종인데 대서종. 대서종. 이야, 참 엄청나네, 엄청나. 이 배궁도 엄청 굵네요. 이게 육지 들어보셨어요? 저도 처음 봅니다. 이런 맛을 저도 농사 짓지만 처음 봅니다. 제 손에 내 상당히 손으로 큰데 육지인데 우리 유사한 손에도 그 오지가 나오네. 아주 야무네. 마늘 이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예. 마늘 농사 지은 지 오래되셨습니까? 한 8년 정도 됐어요. 8년요? 예. 제가 보니 깜짝 놀랐는데, 원래 이렇게 굵습니까? 이 재배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까? 재배 기술에 따라도 달라지는데 예. 저도 뭐 이렇게 큰 거는 올해 처음 보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예, 보통 사이즈를 넘어선 것 같아요. 아, 이제 곧 수확을 하시겠네, 그죠? 예. 마늘 파종 관계는 얼마 됩니까? 11cm, 10.5cm. 아, 11cm, 10.5cm. 예. 며칠 만에 이 수확을 합니까? 파종하시고 난 다음에? 이게 작년 10월 5일 날 정식을 해가지고 10월 5일 정식. 예, 31일부터 수확이 들어가요. 비가 예보가 돼 있어가지고 비만 아니면 한 며칠 더 있다가 작업을 할 건데 아, 그럼 좀 더 굵어지네, 그죠? 뭐 더 단단해지겠죠. 아, 더 야무르지고. 예, 굵어지는 거는 뭐 안 될 것 같아요. 아, 더 단단해진다. 뿌리에 관련되는 뭐 흑색 썩음 균핵병이라든지 고자리 파리, 예. 뿌리 영예 이런 것들이 마늘의 주요 병해충을 제가 알고 있는데 예. 재배하시는 과정 중에서 예. 그런 건 없었습니까? 저는 그 몇 년 전에는 그런 현상이 있었는데 예. 그 이후에 가을부터 방제를 꾸준하게 해가지고 예. 지금 한 재작년부터는 그런 병에 대해서는 뭐 크게 고민을 안 하고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 마늘을 수확하고 난 다음에 또 건조 과정도 하죠. 예건 작업인가. 예, 예. 그 예건 하시고 난 다음에 뭐 파손 비율, 예. 쉽게 말해 기스배기 우리로 말하면 그런 건 많이 없습니까? 뭐 그런 거는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거의 예, 없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 관계라든지 비배 관리에 대해서는 뭐 일반 농가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해피한 그린, 해피한 그린, 예, 그 제품을 연면 시비를 계속 지속적으로. 아, 연면십이요. 예, 예전에는 뭐 밑에 기비도 사용을 했는데 예. 비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요즘은 연면 시비만 꾸준하게. 또 파종하고 발화하고 난 다음에 11월 한 10일부터 예. 겨울 되기 12월 달 전까지 살균제, 살충제, 해피한 그린 해가지고 2번 정도 살포를 하고 그 다음에 2월 한 20일부터 시작해갖고 2주 단위로 5월 15일까지 계속 연면 시비를 농약과 함께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 토양의 뭐 비배 관리는 뭐 특별히 뭐 다른 점이 있습니까? 저희 같은 일반 경우는 그런 하실 끼고. 예, 이제 밭장만 할 때 쟁기갈이라든지 노타리 방식을 조금 차별을 점점 두고 있습니다. 해마다 계속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아, 쟁기갈이 깊이를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해피한 그린 연면십이 하시고 예. 토양에는 일반 전기가리 문제, 예, 그런 문제, 예, 관주용이라든지 이런 건 또 하신 게 없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살충제, 살균제를 좀 자주 하시고요. 꼼꼼하게 예, 잘 치는 거지. 예, 입지에도 마찬가지고. 예. 마늘이 뭐 이 표면에 막 다 드러났는데 원체 굵어가지고. 예, 제가 확인한다고 이거는. 아, 확인하신다고? 예, 며칠 단위로 어떻게 변하는지 본다고. 일반 농가도 이렇게 대부분 굵습니까? 예, 대공 굵은 경우는 뭐 이 정도는 예. 대부분 많이 나오는데 예, 예. 이 정도 사이즈가 나오는 거는 잘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 큰 걸 보지 예. 못했다. 야, 제가 손이 굉장히 큰 편인데 보통 이렇게 하면 제 손가락 3개 정도, 2개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데 뭐 예. 4개 하고 손이 또- 크시네요. 예. 야, 저도 요 사이즈는 참 올해 엄청나네, 처음 엄청.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마늘 입마른병이라든지 예. 그런 것도 거의 없는 것 같아 보니까요. 예, 오기 전에 예방한다 생각하고 계속 주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거에 그 마늘 농사 하실 때 하고 예, 최근에 이그 수년 전하고 예. 비교해 봤을 때 예. 수확량에 또는 예건 과정에서 이제 그 감모 비율 예. 그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수확 시기라든지 그런 것도 놓치는 부분도 있었고 병 관리도 좀 안 되고 해서 뭐 말리는 과정에서도 병이 들었던 마늘은 뭐 갈라지고 터지고 이런 현상이 많이 생겼는데 예. 재작년부터는 조금씩 이제 막 좋아지고 있습니다. 모든 게 수확량도 늘고 예. 불량률도 줄어들고 경도라든지 무게를 확인을 해봐도 예. 좀 무게도 좀 많이 나가는 편인 것 같고 이제 좀 일찍 작업을 했을 경우에도 이렇게 막 마늘 겉면이 쪼글쪼글하게 변하는데 그런 현상도 뭐 시기를 좀 잘 맞춰지는 것 같아요. 경험이 조금 쌓이니까 계속 나아지고 있는 편입니다. 마늘의 그 생산량 예, 뭐 우리 과수도 마찬가지고 뭐 논의 수도작도 마찬가지고 고추도 마찬가지고 예. 이 단위 면적당 이 생산량은 얼마 정도 됩니까? 여기 이제
땅 토양에 따라서 여러 논에서 다 다르게 나타나는데 올 같은 경우에는 예상을 하기는 금마늘로 한 10kg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제 개념이 없어 그런데 예. 결과적으로 단위 면적 평당 예, 평당. 금마늘 10kg면 많이 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많이 제가 봐서 하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예, 많이 하는 겁니다. 일반 농가는 보통적으로 얼마 정도 합니까? 일반 농가들은.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900평 기준의 논이 많으니까 예. 900평 기준으로 300개 이상 넣으면은 농사가 잘 됐다고 하거든요. 예. 금마늘로. 예. 그러면은 900평에 300개가 있으면 한 6.5kg 아, 금마늘로. 6.5kg. 예. 6.5kg 이상이면 뭐 농사 잘 잘 됐다. 상위 예. 클래스다. 최상위 클래스다. 예, 뭐 한 8kg 놓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예. 그래서 뭐 제가 볼 때는 한 6.5kg 이상이면 평균적으로 괜찮지 않나? 300개 이상 놓으니까 한 900평에서. 아. 근데 우리 그 사장님은 10kg가 나온다고 말씀 아닙니까? 지금 예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예상 10kg. 예, 지금 마늘 이 뿌리 상태를 보니까 예, 그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 예, 이렇게 그렇게 예상하는 거죠. 예상을 하고 그래 있습니다. 나오겠죠. 예. 야,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저도 좀 놀라고 있습니다. 마늘 뿌리 자체가 제가 보니까 예. 엄청납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예, 근데 이렇게 큰 마늘 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처음입니다. 해마다 조금씩 좋아졌는데 올해 예. 결과물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네, 대단해. 마늘 농사 총 그 재배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2만 평 정도 지금 재배하고 있습니다. 야, 엄청나네요. 예, 2만 평이면 그 대농 아닌가요? 뭐 그렇다고 합니다. 2만 평의 평당 그 최종 결과물이 10kg 곱하기 2만 평 엄청난데 밤마다 편차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평당 10kg 최종 결과물 정말 대단하네요. 대의 직경이 제가 보니까 한 2.5cm 될 것 같은데 예, 2.5cm. 마늘종 이런 거는 판매 안 하시는 보이죠? 예, 저희는 다 이런 뭐 빠진 것도 있는데 예. 다 잘라가지고 제거를 해버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우리 같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예. 마늘종도 먹기 때문에 참 농사 참 잘 됐네요 정말로. 예. 그냥 이렇게 제가 이 육안으로 봐도 예, 손실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예. 잎사귀도 시퍼렇고 두껍고 크고. 두께가 몇몇 시비를 행거하고 안 행거하고 겨울 지나고 봄 됐을 때 예. 두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거 엄청난데? 이렇게 그리고 두껍나? 예, 저렇게 빼놔도 이 시드는 그 속도가 엄청 더딥니다. 이야. 잎이 시들어가는 과정이. 완전 가죽인데 가죽. 예, 이렇게 찢어보면 마늘 이파리 가죽이네 가죽.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정말은 시드는 과정이 또 엄청 오래 걸리고 늦게 시들고 하는데 그게 오히려 뭐 또 이렇게 우리처럼 저렇게 며칠 동안 놔두고 이렇게 방치를 했을 경우에는 뭐 구근 비대나 경도나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도움을 받는 것 같아요. 방금 그 비대 말씀하셨는데 예. 뿌리 그죠? 구근 비대에 예. 관여하는 건 잎입니까 역시? 제가 볼 때는 잎이 싱싱해야 넓고 예. 크고 싱싱해야 이게 뭐 강합성 작용을 많이 해서 잘 내려가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역시 뭐- 결과는 잎이 좋아야 되는 거죠? 예, 잎이 빨리 시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싱싱하고 오래 가는 게 예. 결국은 구도 이쁘고 단단하고 무게도 많이 나가고 그런 것 같더라고 제 경험에는. 저도 솔직히 뭐 농업 관련해 있지만은 마늘 이파리가 이렇게 넓은 건 또 처음 봤네요. 이건 제가 보니까 한 3cm고 완전 마늘 이파리 가죽입니다. 가죽. 알로에처럼 그래. 좀 잡아도 되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이야, 진짜 알로에 이파리네. 예. 엄청납니다, 엄청나. 오늘 정말 제가 현장에 와가지고 마늘 좋은 구경하고 갑니다, 정말로. 예. 야, 정말 대단하네, 정말. 한번 뽑으실까요? 예. 아무거나.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이 뿌리 때문에 파야 될 것 같습니다. 엄청 크다 보여 그런 모양인데. 자, 한번 아직까지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뿌리가 살아가지고 예. 그냥 빼기가 엄청나네, 진짜. 이야, 참, 위에도 뭐 잘 차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네, 정말로. 사지. 사지입니다, 사지. 예, 일반 사람들은 오지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 손이 크시니까, 그죠? 손이 이분이 원주께서, 저 손이 엄청 크십니다. 제가 손 비교하면, 아이고, 저 2배네. 그 손 가서 제가 보니까 사지가 나온다. 참 대단합니다. 이 마늘이 깨끗하네요. 아주 싱싱하네. 지금도 제가 더 크겠는데, 제가 봐서는. 뭐 한 일주일 뒤까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뭐 월요일 오후부터 비 예보가 돼 있는데 또 비 온 이후에 기온이 급상승하면은 예. 걱정이 돼서 미리 작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야, 참 대단해. 이 마늘 재배 있어가지고, 예.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핵심 과제는? 제가 경험했을 때 뭐 중요한 게 다 중요합니다. 밭 관리부터 첫 밭장만부터 종자 관리, 그다음 뭐 비분 관리, 그다음 방제 뭐 하나도 소홀히 할 게 없습니다. 수분 예. 관리까지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하나만 예. 놓쳐도 결과물은 완전 다르게 나타나니까. 수분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수분 측정기로 수분 측정기로. 수시로 측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3월 달부터 3, 4, 5월 달까지 38% 이하로는 관리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5월 한 10일까지도 저는 물을 대가지고
계속 수분 관리를 하고 겨울에도 뭐 30한5% 정도 이렇게 나오고 하면 저는 물을 넣습니다. 물을 넣어가지고 수분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게끔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하우스 작물도 하는데 좋아서 이 마늘에도 접목을 했는데 아, 그렇습니까? 예, 일단 잎이 이 생명력 자체가 엄청나게 오랫동안 유지가 됩니다. 하우스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온도가 올라가고 수확기가 됐을 때 잎이 갑자기 막 시들어가는 현상 때문에 그걸 사용을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아, 제가 원하는 잎이 사그라들지 않고 수확할 때까지 끝까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려고 계속 노력을 했는데 그 제품으로 인해 가지고 잎에 대한 수명이 굉장히 긴 것 같아요. 제가 가지 작물을 재배를 하는데 아, 가지도 하십니까? 예, 가지를 그걸 살포를 계속적으로 했더니까 하지 않고 새 잎이 나온 거에 있어 가지고도 오래된 잎이 훨씬 생명력이 길게 오래가고 병충해도 강하다는 걸 제가 느꼈거든요. 그 결과적으로 키로수로 이제 말씀하셨는데 예, 이 국은 자체가 사이즈가 크지만은 예, 이 경도, 야문 정도, 예, 또 무게 예. 또 어떻습니까? 그것도 다른 그냥 제가 그 살포하지 않은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는 무게는 일단 10% 이상은 무조건 정수가 되는 것 같아요. 아, 10% 이상요? 예, 막 같이 말렸을 때도. 저는 뭐 처음에 사용했던 목적이 이 마늘잎이 시들지 않고 끝까지 가는 걸 원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렇게 유지가 되니까 제가 생각했던 부분에 뭐 강합성이라든지 양분 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되는 것 같아서 만족스럽게 계속 사용할 생각입니다. 엄청 야무입니다. 같은 크기의 관행 마늘하고 비교했을 때 건조의 무게를 재보면 한 15% 내지 20% 높습니다. 여기 대서종 그래가지고 대서종. 예, 스페인종이라고 하고 있는 아, 스페인종, 예. 요거는 특징이 한지형은 보통 6쪽 7쪽이고 요거는 쪽수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아, 나오고 예. 이제 그런 특징이 있지만은 이게 물 자체가 이게 보통 보면 요렇게 요 기준으로 해서 재가지고 뭐 3지 정도만 나와도 상품으로 치는데 예.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오지를 넘어가 육지가 나옵니다. 육지 나오네. 예, 한 개 더 들어가야 되겠는데? 예, 손가락을 더 넣어야 야, 육지가 나옵니다. 참 엄청나네요. 예. 아마 이런 마늘은 자신하건데 일반 관행에서 나오기 힘든 그런 결과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이게 지역적인 특성으로 굵은 건지, 우리 그 농원주께서 재배 관리 부분이 있어가지고 잘 하신 건지. 이분이 예. 전에 관행으로 하시다가 우리 하한업을 적용했는지가 지금 한 6년 7년 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계속 해마다 하시거든요. 예. 가지에 처음에 시설 가지에 처음에 적용을 해가지고 부산 경매시장에 나가서 항상 최상품을 받으니까 예. 거기서 응용이 돼가지고 마늘까지 적용하게 된 거죠. 아, 가지에 하시다가 예예. 상품성이 좋아지다 보니까 마늘을 한번 해보자. 예예. 아,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6, 7년 전부터 하시는 해마다 이제 물론 뭐 최고 좋은 해 기준을 할 수 없지만은 당해 연도에 어떤 다른 어떤 관행으로 했는데 비교했을 때보다는 항상 결과가 좋았습니다. 아까 전에 그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좋아졌다고. 예, 이게 작물은 사과도 예벽 색깔도 중요하지만 사과 잎 두께가 중요하거든요. 예, 잎이 정말 중요하죠. 이게 마늘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잎이 두꺼운 경우는 잘 없습니다. 제가 만져보니까 완전 가죽이 가죽. 예, 엄청 예벽이 두껍습니다. 야, 이렇게 두꺼울 수가 있나? 이 절간도 예. 마늘 아, 마늘 절간. 예, 예, 예. 여기 잎이 대서종 같은 경우는 처음 잎이 나오면부터 시작해 끝까지 보면 잎이 14잎이 나옵니다. 끝이 아, 나오는데 14잎까지. 원래 봄비가 자주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마디가 좀 짧습니까? 아, 마디가 좁아진다. 그렇죠. 마디가 절간이. 절간이 짧아지고 마디가 굵을수록 결과물은 밑에 안 파봐도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아, 마늘 대의 굵기하고 예. 14잎이 총 나오는데 예. 그 옆 사이에 절간의 어떤 길이가 짧아진 걸 보고 예, 예. 아, 뿌리가 좋을 것이다. 그렇죠. 예측 가능하다. 예, 충분히 예측 가능합니다. 아, 예. 그렇습니까? 예, 그럼 결과적으로 보니까 제가 보니까 대가 다 굵은데 예, 예. 다 이 대과가 나오겠네요. 쉽게 말하면은. 물론 이게 안에서도 뭐 마늘이 보면 상, 중, 하가 있지만은 아마 이 밭에는 그 상 이상 상 비율이 아마 90% 이상 나올 겁니다. 보통 관행에서는 상 비율이 70%, 예. 중품 비율이 20%, 하품 비율이 한 10% 나오는데 아마 하품은 없을 겁니다. 예. 상 이상 특상 비율이 90% 이상 나올 겁니다. 아, 엄청난 거잖아요. 예. 뭔가 소득 증대하고 엄청 차이 나는데. 그렇죠. 일반 이게 거하고. 키로수로 따지면 보통 이쪽 지역이 장경 지역이 대서마늘 옛날부터 10배지 양파하고 10배지인데 예. 보통 40일 건조 후에 마늘 중량을 다뤘을 때 평당 한 6.5kg가 평균입니다. 아, 평균. 평균인데 예. 이런 마늘 같은 경우 원래 같은 경우 45일 40일 정도 기계 건조 후에 아마 예상컨대
한 10kg 10kg. 정도가 이게 하한옥 특징이 일반 관행에서는 간보율이 한 25% 나오는데 여기는 해마다 이제 농장주께서 보면 간보율이 한 15%밖에 이게 감량이 안 된다. 그만큼 마늘이 그만큼 야물다는. 야물다. 경도 좋다고 말씀해 예, 주셨죠. 맞습니다. 아, 대단하네. 7, 8년째 계속 사용하고. 아, 7, 8년째 하고 계신다. 예. 아, 뭐 마늘뿐만 아니고 시슬하우스 가지까지도 다 같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 작물이 마늘, 예, 그다음에 양파. 하우스 가지, 예, 양파, 그다음 벼, 아, 벼, 논에 벼. 예, 벼도 사용을 하고. 아, 벼도 하신다고요? 예. 돈이 드는데 안 좋으면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물이 굉장히 많고, 게다가 무게, 그다음에 잎의 생명력, 모든 게 맞아요. 결과물이 확연히 좋다. 예, 잎의 넓이도 엄청 넓고 보통 보기 한 3cm, 3.5cm 됩니다. 두께가 엄청 두껍습니다. 소가죽처럼 두껍습니다. 잎이 두껍다 보니까 아마 마늘이 대도 굵고 뿌리도 사이즈가 엄청 큽니다. 보통 남자 성인손으로 한 4지 정도 또는 한 5지 정도 굵기에 마늘 사이즈를 나타내고 있다. 뿌리가 굉장히 발달하고 그다음에 대공이 굉장히 두꺼워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구가 굉장히 이제 커지고 이 무게가 약 한 15% 정도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건조 과정에서 건조 감량이 일반적으로 한 25% 나오는데 한 15%에서 20%, 한 5에서 10% 정도 건조 감량이 덜 나오고 실제적으로 생산량이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늘 주산지에서 보면 특히 대서종인 경우에 전국의 여기 창녕 쪽에 평균 생산량이 약 6kg에서 6.5kg인 반면 이 농가 같은 경우에 40일 건조 후에 예상되는 수확량이 약 한 10kg 정도 됩니다. 그러면 한 3.5에서 4kg 정도의 수확량이 증수가 되는데 농가 소득으로 따지면은 어마어마한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하한옥법의 최대의 장점, 특히 그 히토류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은 보시다시피 그 이파리가 굉장히 두껍습니다. 모든 작물의 이파리가 두꺼워지지만 이렇게 이파리가 두꺼워야만 강합성량이 늘어나고 생산량이 약 한 50%에서 한 60% 가까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매년 이상기후가 전국적으로 모든 작목에 나타나지만 하한옥법을 하시는 분들은 이 이상기후로부터 그래도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농사를 짓고 계시고요. 이렇게 큰 마늘이 생산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토양을 좋게 하고 뿌리를 좋게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이파리를 굉장히 두텁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마늘밭이 위치한 데가 예, 경남 창녕이죠? 예, 부곡면입니다. 아, 부곡면. 예, 여기 창녕에 혹시 뭐 좋은 관광 명소라든지 있습니까? 최고 좋은 것은 부곡 온천이 최고 아, 유명하고. 부곡 온천. 예, 아. 그다음 우포늪, 우포늪하고 하왕산, 하왕산도 유명한데 예, 부곡 온천, 우포늪, 예. 하왕산. 예, 유명합니다. 이 관광지에 사람 많이 오시겠네요. 예, 저희는 그 온천하고 거리가 차로 한 15분 정도 있어가지고 예. 뭐 지나가던 차들은 많은데 여기는 볼 게 없어서 들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그 외부에서 그죠? 예, 상당히 관광 코스 좋다 그 말씀이에요, 예. 그죠? 부곡으로 많이 놀러 오십시오. 부곡 온천으로. 예, 정말 좋은 곳입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수악 마늘밭에서 사과 콜라 TV였습니다.